충북 익산을의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제청되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대신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강원도의 하영 대표 아시죠? 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총경 때 첫 보직이 강원청 경비교통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인수위에 들어가신 이후에 황하영 대표와 통화하거나 만난 적 있으시죠? 제가 그 같은 질문을 몇 년 전에 정보위에서도 받았는데 예. 실제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됐습니다. 그럼. 예. 여기 인사 말씀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경찰청장의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 제가 세평을 들어보니까 우리 청장님이 내부에서는 좀 장비 스타일, 원칙에 충실하고 그런 세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리더십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서울청장에 부임하신 이후에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라고 하면서 그 장기 사건을 줄이라는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입니다.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성과도 있었어요. 보면 장기 사건 비율이요, 3개월 새에 4.4%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만족도 제고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총장님의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 이상 국민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다만 거죠?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가 중요한 건데, 제가 장기 사건이 많은 경찰서는 비슷한 여건인데 경찰서별로 차이가 있는 거는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가서 한번 원인을 진단을 해보고, 만약에 개인의 차가 있으면 사건 배당을 달리하고. 전반적으로요. 예. 말씀을 드리는 게 리더십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지시를 막 하면은요, 성과가 4.4%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수사관들은 어땠을까? 수사에 부담이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핵심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서 수사에 대한 부담이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가중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이 어려우면 피해자 조사해야죠. 피의자 조사해야죠. 참고인 조사해야죠. 그 일정과 시기를 조율해야죠. 일선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방식은 우리 그 수사관들을 압박하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성과 위주로 이렇게 진행된 그런 거라고. 그럼 이게 정말로 성과가 있었느냐? 전체 사건 평균 처리 시간은요, 69.7일에서 69.9일로 전체적으로 받으면 전혀 이 변화가 없습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맡기식이라는 비판을 이 대목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면요, 저는 오히려 일선 수사관들의 그러한 애로점을 파악을 하고 구조적 문제가 뭔지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이 4.4%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지만 일선 경찰서 블라인드 그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요, 불만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경찰청 장기 사건 가지고 난리치더만, 진짜 싫다, 이렇게 쫀 적이 없다, 매일 쪼드만 다른 청도 그랬어? 압박감 장난 아니네. 아이고 그놈의 장기 사건. 또 다른 주장은 악성 고소인과 민원인에게서 수사권을 보호해줄 장치 하나 없으면서 줄 세우기, 치안 만족도 평가, 장기 선권 독촉이나 하고 있는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만이요, 단순히 여기 올린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다수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청장님이 추진하시는 성과와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해서 구조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접근을 해야 14만 경찰 동료들의 마음을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제가 저는 그 4.4%란 이야기도 오늘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 실적의 그 퍼센테이지로 보고하는 실적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왜 그 경찰서가 장기 사건이 많은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찰서와 수사관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건지를 확인을 해서 그건 청장님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하면은 일선은 강한 압박이 당연히 되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성과를 올리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구조적 문제에 있는데 성과로 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시를 하실 때 이 직원들 전체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이걸 구조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될 문제인지, 그런 노력을 함께 해야 직원들의 마음에 우러나는 존경심을 하는 거지. 이렇게 밑에 경찰서는 이 성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경찰에는 조직 특징이 명령이 내려왔는데. 얘는 제가 지시할 때 뭐라고 지시했냐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들여다봐라. 그리고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 조정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건 청장님이 그렇게 지적했다고 하는데 일선은 그 지시로 내려온 거죠. 그건 그 어떤 고위 간부 청장님의 생각과 일선의 애로사항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방식입니다. 서울청도 보세요. 6월 30일부터 서울청에서 소속 경찰관이 4명이나 자살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대부분 호소하는 거였고요. 관악서의 젊은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해화서에서도 그랬습니다. 동작서에서 근무하던 우리 직원도 그랬고요. 지하철에서도 관악소수증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휘부에서 이 그런 지시는요, 그 일선에서 느끼는 건 전혀 다르게 느끼는 겁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과로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경찰 일선도 경찰관 이전에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이니까 더더욱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청장과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세개 듣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중영도구